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여기 없어. 어차피 편집은 될 거니.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인터넷이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에 검색은 우리 삶과 정말 맞닿아 있어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우리는 늘 인터넷상에서 비교하고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한 명당 약 900번의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고객과 만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전략은 고객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나요? 고객을 제대로 리스닝 마인드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리스닝 마인드 합니다. 소셜 데이터나 다른 빅데이터가 많은데 왜 검색 데이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검색창에 많은 것들을 묻곤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제 검색 내역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싫습니다. 그만큼 검색 데이터는 산업 전체에서 고객의 생각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내부 데이터는 이미 유입된 고객의 생각만 확인이 가능하죠. 또 FGI 설문조사 데이터는 편향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검색 데이터는 우리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거나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고객들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PC로 검색부터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에서 구매를 할지, 이미 구매한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일지, 구매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죠. 물론 내가 너무 애정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만 구매하는 분들이나 백화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검색 흐름이 불필요하겠죠. 검색 흐름은 크게 구매 이전, 구매 이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스닝 마인드 한다는 것은 이 흐름에서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특정 산업의 고객들이 상품 및 브랜드를 인지하기 전부터 인지한 이후 단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브랜드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고객 여정 지도인데요. 제가 구매 이전, 구매 이후 세 단계의 검색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고객이 어떤 의도로 검색하는지를 정리해서 가시화된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객 여정 지도이죠. 그렇다면 이 지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시장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텐트 리서치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인텐트 리서치의 목적입니다. 검색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은 시장이 어디인지, 검색 데이터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정의하는 것이죠.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이것도 봐야 하나? 또 저것도 봐야 하나? 하는 고민이 계속 생기면서 리서치의 범위가 한없이 뻗어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정의했다면 그 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브랜드 키워드. 여기에는 고객사와 경쟁사의 브랜드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키워드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사용하는지 수집한 후에 이를 의도로 분류하고 비슷한 그룹으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이 그룹을 토픽이라고 부르죠. 이 작업이 끝나면 토픽을 구매 여정에 맞춰서 매칭하는 작업을 합니다. 구매 여정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직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초기 탐색,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찾는 정보 탐색, 브랜드를 비교하는 경험 탐색, 브랜드를 구매하는 구매 확정, 이후 경험에 대한 구매 이유, 마지막으로 재구매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6단계로 나누면 고객 여정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어렵게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2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조망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는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정 지도를 그린 후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소비자의 질문을 알고 있나요? 두 번째, 우리가 경쟁사에 비해
소비자의 질문에 잘 답변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 반대로 경쟁사가 잘 답변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이 밖에도 여러 질문을 리스트업하고 답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웹사이트 구조 잡기인데요. 이렇게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웹사이트의 구조를 잡는 일과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소비자의 질문 하나하나가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그 작품을 받아서 전시하고 설명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랜딩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의 질문을 알았다면 이에 답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페이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새롭게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금융 플랫폼 비사 프로젝트가 웹사이트 구조 잡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드 상품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으로 카드를 만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는지, 나의 생활 패턴과 맞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를 초기 탐색 단계에서 보면은 각각 혜택의 유형, 타겟 고객이라는 토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쇼핑, 교통, 통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텐데 비슷한 혜택을 주는 카드들을 모아볼 수 있게 하려면 여러 회사의 카드를 나열해 놓은 리스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타겟도 미성년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텐데 타겟에 맞는 카드를 추천한다면 블로그 페이지에서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초기 탐색 외의 다른 단계에서도 어떤 토픽이 있는지, 어떤 페이지가 필요한지 정리해서 비사의 웹사이트는 이런 구조가 돼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린 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금융 쪽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금, 적금, 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 관련 고객 구매 여정 맵을 그린 후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와 금융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일한 상품에 대한 키워드일지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키워드의 특징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우는 상품의 세부적인 세그먼트를 추가해 조사를 해보니 함께 찾는 키워드가 상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세대출과 함께 찾는 키워드를 보면 청년, 2억 이하, 카카오 등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초기 고객들의 검색 키워드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직장인 전세대출과 함께 찾는 키워드에는 전세대출 가능 연봉 수준, 5억 이상의 대출, 이직 후 전세대출 유지, 비대출 등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혹은 사회초년생을 벗어난 고객들의 키워드가 함께 검색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번 연도 3월 국내에 첫 출시된 애플페이에 대한 검색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고객들이 애플페이와 함께 찾는 검색 키워드에서 카드사들의 검색량 순위, 사용처 유형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애플페이 국내 도입 관련 뉴스가 발행되기 전, 뉴스 발행 이후부터 애플페이 출시 전, 마지막으로 애플페이 출시 이후입니다. 실제 검색량을 확인해보면 출시 전 기대감으로 검색량이 대폭 상승했다가 출시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 대부분의 키워드가 이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교통 앱카드와 같이 반대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검색 키워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고객 여정 지도를 본다면 애플페이 사례와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도 마케터들이 주목할 만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검색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 여행과 같이 초기 여행 검색 키워드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난 약 2개월 정도 뒤 환전 키워드 검색량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직전에는 여행자 보험의 검색량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안다면 마케터들이 미리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려보자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끝까지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고객의 마음속을 탐구해보자는 도전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매 확정 단계에 대해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산업 카테고리라도 B2B인지 B2C인지에 따라서 구매가 가지는 의미가 다를 텐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매 전후에 발생하는 여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매 확정이 무엇인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룹화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 계신 분이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키워드 분류 단계부터 큰 혼돈을 겪게 되고 결국 여정 지도를 그리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종료됐을 때 특히 고객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프로젝트의 목표는 구글의 자연이입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인텐트 기반의 컨텐츠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객 인텐트에 답하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 여정 지도뿐만 아니라 인텐트 데이터를 어떻게 더 쉽고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사의 인텐트를 파악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에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리스닝 마인드란 산소라고 생각합니다. 산소는 인간에게 떼어낼 수 없는 당연한 존재잖아요. 리스닝 마인드 역시 마케터에게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리스닝 마인드를 퍼즐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퍼즐을 맞추려면 전체 도안을 보고 어디에 어떤 조각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찾잖아요. 리스닝 마인드는 고객의 의도라는 퍼즐의 조각을 찾아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리스닝 것입니다. 마인드는 질문을 이어가는 관심입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단순하고 힘이 있어. 리스닝 마인드는 대화를 리스닝 시작합니다. 마인드는 더 깊이 보여줍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잡음 속에서 숨겨진 목소리를 찾습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같이 웃고 리스닝 울어주는 마인드는 것입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리스닝 진실을 마인드는 경청합니다. 진짜 리스닝 이야기, 마인드는 리스닝 마음의 마인드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거짓을 리스닝 파괴합니다. 마인드는 진실을 지킵니다.